한번 볼게요. 82년생 여자는 남자 어디서 만나냐. 이게 실제로 이게 이제 블라인드 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올리셨어요. 82년생 여자는 남자 어디서 만나.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는데, 자, 일만 정신없이 하다가 홍기에 놓친 정상적인 남자들이 없다고 하는데, 최소 본인만큼 재산이 있고 본인만큼만 벌어도 된다던데, 키는 175 이하는 사귀어 본 적 없다고, 키 작으면 남자로 안 보인대. 어디 가면 30대 초반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만큼이겠죠. 이야기를 자주 들을 만큼 자기 관리 잘한다고 해. 지인 얘기를 하고 있으시대요. 지인 얘기. 그래서 일만 정신없이 하다가 홍기를 놓친 정상적인 남자들이 없다고 한다. 전형적인 사실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사실 결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혼도 좋아요. 솔로로 사는 것도 좋아요. 다 좋은데 보통 이제 좀 늦은 시기에 결혼 상대방, 결혼 배우자감을 찾으려고 할 때 벌어지는 일반적인 대화와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근데 지인 얘기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인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뭐 본인 얘기를 좀 지인 얘기처럼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만 정신없이 하다가 홍기에 놓친 정상적인 남자들이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정상적인 남자들이 없다. 이게 이제 그 정상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남자가 정상인가? 저는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인데 저는 제 언어에서 정상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거 하나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넌 정상적이야,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라고 하면 저는 살짝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시기를 권해요. 왜 그러냐면 정상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 나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투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저 정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외치는 사람들은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정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정상이라고 보고 상대방에게 그걸 강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상이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는 분들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정상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다. 상대방에게 나의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밀어붙이거나 강요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내용 볼게요. 최소 본인만큼 재산이 있고 본인만큼만 벌어도 된다던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좋죠. 그러니까 본인만큼 재산이 있고 본인만큼만 벌어도 된다는데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얼마나 버시는 분일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짐작을 해볼게요. 근데 뭐 그래도 82년생이고 만약에 커리어 있으시고 하면은 그래도 연봉 1억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근데 본인만큼만 벌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여기에서 숨겨진 의미가 있죠. 이게 보시면 최소 본인만큼 재산 있고 본인만큼만 벌어도 된다던데라고 얘기를 했다면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배우자감을 만나는데 나만큼 벌지 않아도 돼.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하거나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은 과거에는 나보다는 훨씬 잘 벌었어야 됐어. 잘 버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라는 거를 사실 조금 함축하고 있는 거죠. 숨겨놓고 뒤에 전제로 놓고 있었던 거죠. 원래 상대방의 소득이나 상대방의 자산 상태를 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런 얘기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1인분만 하면 되죠. 그래서 보통 저런 표현을 쓴다는 거는 오히려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82년생이면 남자든 여자든 자기보다 조건이 더 떨어져도 양보할 건 양보해야 돼. 그쵸? 맞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정상이라는 비정상 이런 기준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이냐 맞는 사람이냐 이렇게 보는 게 낫지. 그 다음에 키는 175 이하는 사귀어 본 적이 없다 한다. 물론 여자분들이 일반적으로 키 큰 남자 좋아해요. 그건 이제 성적 매력과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그런데 일단 키 작으면 남자로 안 보인대. 자, 그러면 82년생 여자분이고 175 이상의 남자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마도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걸 또 좋아하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러면은 좀 만나는 대상이 많이 줄어드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자,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 키 작은 남자 뭐 이것까지는 뭐 오케이예요. 근데 이제 어디 가면 30대 초반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만큼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한다. 이 표현에서 자기 객관화가 어려운 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남자를 만날 때 상당히 실망스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상당히 실망스러울 것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30대 초반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서비스 멘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서비스 멘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보통 그냥 관계를 위해서 그 사람 기분 좋으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아, 뭐 언니 30대 초반처럼 보여요. 너무 젊고 동안이에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82년생 여자면 제가 89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40 중반이에요. 40 중반인데 30대 초반으로 보이긴 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30대 초반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을 만큼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를 자주 듣는다는 얘기를 자기가 이제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내가 소개팅을 해서 나오는 남자분들을 봤을 때 만족하긴 좀 힘들겠죠. 나는 외모가 30대 초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남자가 딱 나오는데 아저씨가 나오는 거죠. 이제 아저씨가 물론 저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또 아재 스타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남자도. 근데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아재가 나오는 거겠죠. 아,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뭐 성적으로도 안 느껴지고 이럴 텐데 과연 이분이 좀 그 만났을 때 기대에 부응하거나 자기의 기준치를 충족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본인이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이건 어필을 하려고 하는 말이긴 하겠지만 이 표현이 나오면서부터는 사실은 40대 때 만날 수 있는 남자의 그 수가,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결혼에 대한 미련 버려야죠. 본인이 선택한 삶인데 좋은 시기 다지면서 무슨 동반자를 만나서 미래를 그리겠다고. 저도 사실은 물론 뭐 40대 때 결혼하셔서 잘 사실 수도 있어요. 그거를 뭐 부인하는 건 아닌데 이제 조금 아무래도 40대까지 오셨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결혼 생각이 없었던 분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나와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감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뭐 원래 어느 정도 혼자 살려고 하셨던 걸 수도 있고 뭐 정말로 이분 표현대로 일만 정신없이 하다가 홍기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일하면서도 또 만날 사람들은 다 만납니다. 저도 이렇게 맨날 일을 하지만 또 만날 사람들 만나고 애도 낳고 그러잖아요. 다들 또 만날 인연이 있고 만나려고 하면 또 만날 수 있는 게 또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일만 정신없이 하다가 홍기를 놓쳤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혼에 그만큼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항상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왔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결혼을 못했어라고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일만 정신없이 하다가 홍기를 놓쳤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분이 정말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정말 일에 정말 미친 듯이 몰두했던 분이라고 하면 또 인정합니다. 근데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사실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 결혼에 대해서 또 뭐 절실하지 않았다. 또 하나 또 얘기하자면 자신의 기준치에 맞는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다.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기준치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주변에 그런 남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준치가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왜 그러냐면 전 여기서 그 부분을 느낀다. 기준치가 높다고 느끼는 게 30대 초반으로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을 만큼 자기 관리를 한다. 이런 부분에서 느껴져요. 내과 의사님 아무리 바쁘게 일해도 결혼할 사람은 결혼해. 맞아요. 전공의 3년차 때 만나서 결혼하셨구나. 그러셨구나. 그치. 그러니까 저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일만 했으면 거의 부장판사급이라. 중소기업 사장 정도 되나 보다. 뭐 그런 분들이 인정. 네, 그런 분들이 인정이죠. 바빠도 할 사람은 다 해요. 그냥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야.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너무 기준치가 높았거나 이런 거를 너무 스스로 이런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나는 이런 여자가 멋지던데. 저는 사실 제가 그때 3살에 막 소개팅하고 막 이럴 때 저 연상도 많이 했어요. 연상도 했었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동갑이고 연상도 막 나오는 거 괜찮다고 하고 이렇게 만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이런 여자가 좋더라고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30대 초반 때까지 결혼 생각이 별로 없어서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아. 왜냐면 상대방의 수준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도 이런 얘기가 먹히는 사람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사회에 돌아가는 거나 사람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말만 봐도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알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자신에 대해서 나는 솔직히 결혼에 대해서 이랬고 뭐 뭘 했다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생각이 최근에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멋있지 일만 정신없이 하다 어쩔 수 없이 뭐 어떻게 됐다 어쩔 수 없이 뭐가 됐다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무슨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매력적인 대상으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댓글들을 한번 볼게요. 네, 처음부터 다음 생이 나와요. 이제 다음 생이 나오고. 자, 그다음에 45살에 만나기 누굴 만나 빠르면 성인장애도 있는 나이인데. 사실 나이가 들면 이건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결혼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아요.
성별 불문하고 싶지 않아. 거기다가 여성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출산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병원 가서, 그러니까 지인 얘기겠죠? 예.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난소 나이도 35살로 나왔다고. 이렇게까지 자세히 얘기한다고? 지인이 엄청 친한가 봐요. 그쵸? 지인이 굉장히 친한 지인인 것 같아요. 자, 난자도 동결해둬서 임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 친구 얘기 그렇대요. 자, 그래서 난자도 좀 올려놨고. 근데 이게 남자 정자도 또 중요한 거니까 이게 또 이렇게 서로 쉽지는 않을 수 있겠죠. 자, 임신의 문제가 아니라 만날 사람이 없다고 돌싱 노려보던가 낯설 나가던가. 그러니까 만날 사람이 사실 있긴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이 댓글에서 너무 자세히 얘기한다. 이거는 약간 좀 본인의 느낌이 좀 강한데요. 자, 82년생이면 저희 엄마랑 동갑인데 실제로 엄마가 등장해요. 엄마가 동갑이래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일찍 결혼하셨대. 어머니가 일찍 결혼했고 이제 어리기도 하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 20대 초반인가 하더라고요. 실제 엄마가 등장합니다. 제 동갑인 엄마가 등장했고요. 45세까지 와인 파티에 85에서 84년생들 겁나 많아요. 많아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많아요. 40대 넘어간 남자인데 쉽지 않아요. 전 연애는 계속 하는데 맞는 사람 찾기 처음 어렸어요.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건 사실이야. 그걸 부인하면 안 돼. 그걸 부인하면 안 되고 남자분들이 조금 더 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분들도 쉽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항상 그렇죠. 그렇죠? 자, 그냥 바로 결정사가 80년대생들 멀쩡한 노총각 많다. 결정사 가라. 저는 솔직히 이분은 결정사 가는 게 맞으실 것 같아. 나이 이렇게 좀 맞춰주는 매칭 해주고 이런 분이 결정사 가는 게 맞죠. 보통 82년생이시면은 40대 중반이니까 한 50대 초중반까지 남자분들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50대 초중반, 50대 한 중반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80대생들 멀쩡한 노총각 많다. 어디 돌아다니다가 어중이 떠중이 걸리지 말고 지인 얘기 이런 거 섭바람 들지 말고 그냥 결정사 직행해라.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결혼이 목적이고 만나고 싶으면 결혼정보회사 가셔라. 자, 그냥 80년대 멀쩡한 노총각이 너무 큰 시련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이제 나오고. 거기 말고 희망이 없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퇴짜는 올 때 남자 둥절 이렇게 되는데. 근데 제가 봐도 이분은 물론 이제 모임에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요거 얘기 하나 드릴게요. 아는 누님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40대 여성들이 이제 나가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사실 결혼까지 염두에 둔 모임이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는 조금 연애나 단발성 연애를 조금 더 추구하는 분들이 많은 모임이 거든요. 사실은 40대 때 만나는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결혼을 원해가지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실 남자분들이 결혼에 대한 의사가 확실하냐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결정사도 연상을 소개해주죠. 당연히 그렇죠. 연하는 좀 힘들죠. 여자가 40대 넘어가면 맞선이 좀 그쵸. 맞선이 끊겨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여성분들 예전에 저 어릴 때 얘기했던 게 아니 너한테는 절대 권력이 있다. 20대 때 여자애들한테 절대 권력이 있다. 너가 원하는 남자를 고르면 그때는 결혼 성사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왜 그 기회를 놓치냐고. 요즘 물론 남자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 요즘에 남자들 중에서 자기 아내가 일하고 이런 거를 막 엄청 막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게 많았죠. 전업주부를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어느 정도 또 커리어나 사회생활 유지가 가능한 결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골라서 결혼하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다들 별로 생각이 없나 봐요. 그때는 없다가 좀 나중에 생기는 경우도 좀 있었죠. 김사랑 정도면 그렇겠죠. 네, 김사랑 정도면 그렇지만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거의 뭐 극소수죠. 사연자 같은 저런 사람도 엄청 많을 겁니다. 네, 사실 많아요. 저는 사실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만나서 아이 낳고 키우고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빨리 결혼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빨리 결혼한 건 아닌데 아이 낳아보고 또 와이프랑 또 이것저것 하면서 생활도 해보고 하니까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희가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올 건 빨리 갔다 오지 막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결혼도 그냥 할 거라면 뭐 돌싱 갔다 와도 돼. 갔다 오더라도 할 거면 한번 빨리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전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보니까. 저도 그전에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이제 이거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사회가 빠른 결혼은 장려하지 않아서 그쵸? 네, 좀 그렇긴 해요. 사실 그렇긴 하고 다만 요즘에 이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빠르게 결혼해서 시드를 합쳐서 여러 가지 가치 투자를 하는 게 좋은 시절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된다. 이혼 소송 굉장히 열심히 해드리고 있고 형사소송도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 주변에 홍보랑 이제 선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